Await your possibility. 안녕하세요, 프린들입니다. 최근 무서운 변동성장에서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텐데요.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수도 18로 내려오고, 채권 변동성 지수도 내려오고, 로로 지수도 꽤 하락하고, 부도위험도 하락해서 어느 정도 변동성장은 지나간 것 같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남아있죠. 여기서 연준 이사들의 발언을 따라 시장은 한 번 더 요동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온 CPI 소비자 물가지수는 40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상태라 많은 언론에서 예측하는 것처럼 많은 연준 이사가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연준 이사들이 FOMC에서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내년 피델리티 비즈니스 사이클이 여기쯤 오면 이번에 살짝 경험하신 조정장이 더 세게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하락 지옥이 왔을 때 존버할 종목을 고르거나 프린들 이야기를 듣고 현금을 준비한 분들은 좋은 걸 줍줍하셔야 되잖아요. 오늘은 그런 하락장이 왔을 때 어떤 종목을 존버할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줍줍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은 아마 대부분 눈치를 채셨겠지만 지난번에 공짜로 178만 2천원을 버는 방법 영상에서 알려드린 포워드 12months EPS를 가지고 존버 또는 줍줍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예전에 알려드린 한국투자증권 HTS는 다 설치를 하셨죠? 안 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나오는 걸 클릭하시면 설치하는 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투자증권 HTS에 접속을 하시고 해외 주식을 클릭, 글로벌 기업 정보를 클릭, 최근 댓글에 이상한 경제 공부 시키지 말고 주식이나 찍어 새끼야 라고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예 주식을 찍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다들 구글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하락장이 왔을 때 제가 모을 주식은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찍은 주식을 언제 어떻게 매수하는 방법을 원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거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왜 엔비디아를 좋게 보는지에 대한 영상은 나중에 원하시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돋보기가 있는 검색창에서 엔비디아 티커를 입력, 이걸 클릭, 컨센서스 클릭, 포워드 12months 이 부분을 클릭.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죠? 만약 하락장이 왔는데 이 빨간색 포워드 12month EPS가 안 꺾이고 상승하면서 파란색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으면 엔비디아를 줍줍하시면 됩니다. 하락장이 왔을 때 엔비디아 주가와 같이 빨간색 EPS가 같이 하락하면 그때는 줍줍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럼 이 차트를 보고 올해 엔비디아는 언제 샀어야 될까요? 빨간색은 상승하고 파란색은 하락하는 3월 요때, 이때 가장 많이 모았어야 합니다. 마치 입을 벌리는 모양이 되면 아주 좋습니다. 에이, 그건 지나고 나서는 누가 그렇게 말을 못해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좋아하는 테슬라를 보겠습니다. 여기 테슬라 티커를 입력, 그리고 포워드 12months를 클릭. 테슬라도 올해 입이 벌어지는 모양을 하는 요때 3월에서 6월에 매집을 했어야 됐고요. 지금도 버릴 필요가 없는 주식입니다. 왜? 주식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익은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나중에 이게 더 벌어지면 더 사시면 됩니다. 하락장이 와서 테슬라가 조정을 받는데 이익이 더 늘어난다. 그럼 테슬라를 매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글도 검색을 하면 제가 왜 좋아하는지 아실 겁니다. 구글 기술이야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일단 구글 티커를 입력, 여기 포워드 12months를 클릭. 주가 조정 없이 EPS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주식 보유한 사람 마음이 아주 편합니다. 떨어져도 조금 조정받으니 이런 주식은 아주 편하게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데이터가 엄청 비싼 데이터인데 이제는 공짜로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공부하기도 싫고 이것저것 머리가 아프면 이거라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조정장 온다고 다 담지 말고 남들이 좋다는 거, 유튜브가 좋다는 거 기억하고 계셨다가 여기 들어와서 이걸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거 확인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매수하기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아주 약간 논란이 있었던 기준금리와 10년 국채금리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어떤 분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장기금리가 올라가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다른 분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하셔서 제가 아니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포인트를 둔 부분은 기준금리와 장기금리가 전혀 상관없다는 부분에 포인트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댓글을 작성하신 분은 기준금리와 장기금리가 상관없다고 답변하신 이유가 기준금리가 오른다고 장기채권 인버스에 몰빵하는 분들 걱정과
경기가 나빠질 수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에 포인트를 두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제 말이 꼭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대학교 때 배우고 사회에 나와서 배운 내용은 미국은 금융 시스템이 엄청 잘 돼 있어서 기준금리를 가지고 다른 일드, 다른 장기 국채 금리를 컨트롤한다입니다. 화폐와 금융책이나 다른 모든 채권 관련 책에서도 미국은 기준금리를 가지고 일드 커브 컨트롤을 한다고 나옵니다. 즉 기준금리를 사용해서 다른 국채금리를 컨트롤하는 것이 미국 금융 메커니즘입니다. 이건 신과 함께 오건영 부부장님도 많이 이야기하신 부분이고요. 작년을 생각해보시면 코로나가 터졌을 때 자산시장이 박살나자 기준금리를 내리고 효과가 빨리 안 나오니 바로 양적 완화 QE를 한 거잖아요. 프로에드에서 기준금리와 10년 국채금리를 같이 보시면 10년 국채금리가 1980년 이후 계속 하락을 합니다. 왜 하락을 할까요? 왜 계속 채권 가격은 올랐을까요? 바로 기준금리가 계속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기준금리를 올리면 10년 국채금리도 올라갑니다. 왜냐면 이러라고 만든 게 연준의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를 가지고 국채금리를 컨트롤한다. 이게 미국만 이러는 건 아니고요. 요새 터키 리라가 난리 난 건 아시죠? 달러 리라와 환율을 보면 이때보다 거의 13배나 올랐습니다. 이거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자고 일어나면 리라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위대하신 터키 대통령이 남들은 다 기준금리 올리려고 하는 시점에 터키 기준금리를 5%나 내리니 리라가 이렇게 박살이 나는 겁니다. 기준금리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요새 터키 집 사러 간다는 한국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아직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았잖아요. 만약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터키 리라는 어떻게 될까요? 지난번 알려드린 페드로의 모니터 툴에서 내년 금리 인상 시기가 원래는 6월이었는데 지금은 5월에 거의 60%를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금융사와 헤지펀드는 이미 채권 인버스를 매입하고 있는 게 팩트입니다. 물론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고 채권 인버스에 몰빵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것 같으니 지금 채권을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채권을 사느니 그냥 달러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온라인 강의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유튜브에서도 늘 이야기 드리지만 이런 거 보면서 금리가 언제 인상될 거니 나는 이때 몰빵해야지 라고 베팅하는 것보다 금리가 인상되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하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드라마틱한 수익은 없는데요. 그렇지만 위험하지도 않을 겁니다. 트레이딩 시스템 메서지라는 책을 보면 채권은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계속 오르고 내리기 시작하면 계속 내리는 경향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 아마도 기준금리가 올랐다는 기사를 보고 들어가도 크게 늦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프레드만 봐도 보시면 작은 파동은 보시지 마시고요. 보통 10년 국채금리가 한 번 내리면 1, 2년 내리고요. 한 번 오르면 1, 2년 오릅니다. 근데 이걸 미리 예측해서 몰빵해서 잘 걸리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채권 레버리지 상품까지 하면 더 대박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측한 게 틀리면 그땐 쪽박을 찰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이렇게 채권 변동성이 심한 시점에는 아마 멘탈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도 다 아시지만 이런 것들이 걱정돼서 아마 더 강하게 이야기하신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 구독자님들은 주식이든 채권이든 예측 매매는 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도 행복한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랍 트레이더들의 기술적 분석과 더 깊이 있는 경제 공부를 원하시는 분은 검색창에 프린들 연구소를 입력하거나 유튜브 오른쪽 상단에 온라인 강의 신청을 클릭하세요.